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블루님 오늘따라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요? 하래님 요새 어딜 가든 빨간색, 초록색, 반짝반짝거리는 조명 덕분인지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서 그런가 이제 진짜 2024년 올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면서 꽁냥꽁냥하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블루님은 올해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미 연말 파티가 끝났는데요. 벌써요? 엄청 빠른데요? 네, 엊그저께 애인이랑 이제 제주도로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올 연말 파티를 대신하기로 해서 이미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와, 엄청 미래를 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블루님 우울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주도에서는 뭐하고 노셨는데요? 저 일단 귤 따기 체험을 해봤고요. 오, 네. 그 아땡땡 뮤지엄에서 사진을 잔뜩 찍었고 그리고 동백꽃도 보고 흑돼지 먹고 회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등등등 네. 3박 4일을 아주 알차게 보내다 왔습니다. 하래님은 혹시 연말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이 블루님의 견줄 만한 연말 계획은 없고요. 네. 그냥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송년회라든가 뭐 사람들 그동안 좀 못 만났거나 아니면 만났지만 다 같이 좀 올 한 해를 잘 보내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좀 있고 그거 말고는 저는 연말마다 그게 있어요. 그 정말 마지막 날 있잖아요. 12월 31일. 31일을 함께 하면서 새해를 같이 맞이하는 팟이 있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해서 되게 오래된 모임인데 꾸준히 계속.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들은 올 연말에도 우리는 만난다. 라는 게 이미 항상 고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해 뜨는 걸 본다든지 뭐. 저희가 밤새 놀다가 집에 가서 자느라 해 뜨는 걸 같이 본 적은 없고 보통 좀 더 젊은 시절에 저희가 그냥 밤새 술 마시면서 1월 1일 0시를 함께 맞이하면서 노래 처음 듣는 노래가 뭐 더 좋아야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저희끼리 이번에 뭐 할까 정하기도 하고 같이 뭐 보드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그냥 보내는 날이거든요. 젊을 때는 술을 주로 많이 마셨고 네. 한 7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한 7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씩 술을 예전만큼 많이 마시진 않고 그냥 곁들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작년에도 이제 올해 첫날을 또 함께 맞이할 때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 사실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보드게임을 한 5시까지 했던 새벽 5시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의식까진 못했지만 해는 떴겠네요. 저 너무 어딘가 떠있어. 아니에요. 그 겨울이니까 5시에 해는 안 뜨죠. 예. 그래서 겨울이면 보통 7시 때 해가 뜨니까 7시 정도 6시 7시에 뜨니까 그때는 저희가 잠들고 해가 떠올랐겠죠?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언젠가 뭐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또 어느 곳엔가 놀러 가서 해도 뜨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들 열심히 체력을 비축하도록 이번에는 꼭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번에도 이제 누가 보드게임을 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먹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건설적인 팟이네요. 네, 그리고 매년 말과 매년 초에 약간 뭐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보내지 이런 게 있는데 확실하게 저희는 고정으로 함께 하는 팟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걱정은 확실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블루님은 그거 말고는 2025년을 이미 맞이하셨지만 네. 실제 이 지구의 시간 네. 2024년 12월
을 마무리하는 동안은 어떤 또 특별한 계획이 더 있으실까요? 저희도 약간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팟이 있었는데 한 네네.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배신을 하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모임이 신년 모임으로 대체돼가지고 그럼 일단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때요. 그냥 애인이랑 둘이 소소하게 그냥 케이크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어디 밖에 나가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 최대한 집에서 행복을 즐기자. 네, 뭐 TV 같은 거 보고 맞아요. 따뜻하게 그게 제일 좋죠. 귤 까먹으면서 저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지금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는 게 너무 별로 원치 않아요. 나가고 그러니까요. 싶지 않고. 아니 저도 진짜 나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날에는 나가면은 진짜 너무 모든 곳에 인파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없지 않아요? 맞아요. 바깥을? 맞아요. 그리고 막 뭘 하든지 간에 웨이팅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고 막 원래는 내가 평균 그런 가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뭔가 뻥튀기 돼서 네네. 똑같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비싸게 맞이해야 비싸게 해야 되는 것도 별로고 그다음 뭔가 사람들이 들떠있는 그런 기분들 때문인지 좀 네. 격양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평소 같으면 그렇게 크게 이제 부딪히지 않을 일들도 너무 막 그런 것들도 많고 해서 텐션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낡고 지친 직장인 2명은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맞아요. 저희끼리 보내기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저희 4주차 방송이 크리스마스 날 맞아요. 방송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듣고 계시는 언니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밖에서 즐기셨는지 안에서 즐기셨는지 지금도 즐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는 이 9시, 저녁 9시 정도잖아요, 지금이.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궁금한데 다들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같이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우선은 아직 오프닝이에요. 네. 오늘 방송도 심상치 않아. 입을 떠는 속도를 보니까. 아직 오프닝이니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까지 이 오프닝부터 해서 신나게 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퀴어 전용 구역, 퀴어 전용 구역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God, listen, check it out. Je vis, j'ai peur, je crie de douleur.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쿡님, 어제재미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2월 4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내향비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끝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 조용한 레즈비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송년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송년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자꾸 송년회 일정을 잡고 다들 즐거워하는 연말 분위기에 저만 빠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코로나 때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송년회를 안 했고 빠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안 좋거나 기침을 해도 다들 경각심이 없는 건지 익숙해진 건지 한 해를 잘 보냈다는 마음을 즐겁게 축하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 연말에는 좀 더 쉬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학교 빠지고 수업 째고 싶던 기분을 지금 이 나이에 느낄 줄이야. 저만 이런 걸까요? 저 같은 언니들은 없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내향비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쵸.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가 많죠. 확실히 다들 한 해를 다 잘 보내면은 송년회,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신년회 이런 식으로 구실들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뭐 송년회라고 생각하면 뭐 송월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죠. 송주회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한 주도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신주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도 그걸 자주 하기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예 해가 바뀌는 그 시점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그 내향비연님께서 얘기해주신 이 내용 중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거든요. 송년 휴가라는 이게 네, 송년회 말고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 연말에는 좀 더 쉬게 해준다라는 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데요? 네, 근데 물론 뭐 그런 건 있겠죠. 겨울방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연차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올해 중에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연말에 다 쓰시기 위해서 강제 송년 휴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공식적으로 송년 휴가라는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어떤 곳들은 뭐 연말에 이날은 뭐 며칠은 쉽시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문화가 좀 성행하면 모두가 좀 더 웃으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내고 여유 있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더 에너지 넘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고 사실 이거는 뭐 내향비연님이 내향적이시라서 생각했다기보다는 외향인 분들도 되게 좋아할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 각자 놀 사람들은 또 노실 수도 있고 각자 조용히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쉬실 수 있고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얼마나 저희가 그 뭐 학교든 회사든 뭐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 여러모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에 비해서 좀 투자해야 되는 내가 원치 않게 이 사회 생활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비율이 많은 편. 그쵸. 비율이 하루에서 비율이 좀 많은 편이니까 집에 가면 근데 잘 되고. 갑자기 저 생각난 거 있는데 이 송년 휴가를 공식적으로 해서 다 같이 워크숍처럼 가게 돼서 내향비연님이 끌려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니요, 휴가는 휴가지 워크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휴가를 우리 모두 함께 보내자 얘들아. 근데 이렇게 될 수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름 휴가를 다 같이 보내자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여름 휴가는 있는데 겨울 휴가는 잘 없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피서철에 있는데 그래서 겨울 휴가처럼 저는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겨울 휴가는 뭐 설 연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설 연휴에 못 쉬시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죠. 연휴가 아닌 분들. 아니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제 내향비연님의 행복감을 덜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송년 휴가를 갑자기 부장님이 악용하는 나 이제 분들. 송년 휴가
우리 산으로 간다. 예. 나는 산으로 갈래. 너넨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맞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휴가를 줬는데 그럼 우리를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음. 약간 압박을 넣으면은 하지만 요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젊은 분들은 노 예, 하니까. 충분히 저항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난 짜장면. 저는 유산슬 먹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그렇게도 전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요.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바뀔 수 있는 문화가 아닐까.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기대를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물론 송년휴가라는 게 아직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있지도 않지만. 네, 이미 저희는 있는 세상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저 지금 절망편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래님 희망편 얘기하고 네. 계셔가지고. 원래 이런 건 희망편으로 이렇게 끝내줘야지. 오케이. 네, 그래도 저희 마지막 방송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희망편으로 저희가 이렇게 상상을 끝내봤는데, 내향비연님이 저만 이러냐라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사실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저나 아니면 이제 블루님이 사실은 이제 둘 다 외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것처럼 각자가 원하는 어떤 시간들이 또 있고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연말에는 고생한 만큼 좀 그냥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다 같이 쉴 수 있는, 다 같이 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에 저는 한 표, 동의표를 던져봅니다. 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또 내향비연님께서 듣고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향비연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주신 이구이의 사랑 없는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양양님을 모시고 있는 집사입니다. 애인이 주로 돌봐주고 있지만 저도 많이 사랑해주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양양이는 애인이 없을 때만 저한테 와요. 애인이 없으면 세상에 저만 사랑하는 것처럼 저에게 안기는데요. 애인이 있을 땐 골골송조차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익명님께서 양양님을 모시고 있는 집사로서 우리 집 양양이 좀 봐주세요 라고 자랑이다, 자랑. 자랑하시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은 반려동물이 없지만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양집사 겸 멍집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집 양양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접대묘였어가지고 네. 무조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사람 한테만 가거든요. 주인은 내팽겨치고 그런 접대냥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제가 보인다는 듯이 이렇게 저만 사랑하는 것처럼 저에게 안기는 네. 그런 친구였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부러워서 질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애인이 없을 때만 오고 있으면은 세상에 저만 사랑하는 것처럼 안긴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없을 때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나한테 안기는데 있으면은 골골송조차 조심스럽게 낸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르는 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약간 눈치를 이렇게 보나요? 들릴 듯 말 듯 네. 나에게만 들리게 귓가에 속삭이는 골골송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귓가에 속삭이는 거면은 나 너 좋아하는 거 맞는데 지금은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아니야 지금 내 주인이 메인 집사가 보고 있잖아 라고. 약간 둘만의 미러 같은. 뭐 그 정도는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삼각관계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삼각형이 되게 양양님이 제일 크신 거죠. 근데 그 모든 변이 다 진한 삼각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 양양님의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지금 이 사연을 써주신 분은 후처예요. 100% 후처고요. 어이고. 본처분은 예. 골골송 조심스럽게 그런 거 없어. 골골송 네. 일단 크게. 네. 완전 그냥 풀로
풀 HD로 아. 내고 이분한테만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얘기는 해줘. 아 근데 그거 네. 아시죠? 원래 후천한테 더 엄청 사랑을 갈구하는 거. 그러니까 본천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원래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애첩한테 엄청 막 그 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그쵸. 갖다 바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극에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양양이 님이 원해서 들여온 후처가 아니긴 하겠지만 일단은 사극 같은 데서는 그거잖아요. 본처는 일단 있는데 일단 후처는 온전히 내 선택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 양양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항상 저희는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자랑해주신 사연 너무 잘 받았고요. 네. 익명님이 신청해주신 곡도 너무 센스가 있거든요. 네.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귀여운 곡이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에도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어 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4주차 올해의 마지막 띵동은 탄핵 집회에서도 울려 퍼지는 우리 퀴어들의 목소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탄핵 소추안 첫 번째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위해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로 거리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박모 씨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 친구들과 공포에 떨었고 이대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오지 않을지 불안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발의하지 않고 가족을 꾸릴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여성 예산을 삭감하며 차별과 혐오를 일삼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성소수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무지개 깃발이 함께하고 있고 탄핵 가결 당일인 12월 14일부터는 매주 무지개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정권도 성소수자 차별도 모두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2024년 12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내년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퀴어 전용 구역의 블루입니다. 연말이 되니 올해 있었던 일들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언니들은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우셨나요?
혹시 그 즐거운 순간에 저희 레주파도 함께 하고 있을까요? 내년에도 언니들의 행복에 한자리 할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블루, 하레, 한결, 루나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퀴어 전용 구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지금까지 이런 샤머니즘은 없었다. 이것은 MBTI인가 사주팔자인가. 여보세요. 성미산 레주 장군입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세요. MBTI 도사 강림.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약자 김솔지 6시 반 예약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솔지님. 금일 6시 반 예약 확인되셨고요. 바로 들어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게. 잘 찾아오셨구만. MBTI로 모든 사주팔자를 꿰뚫어보시는 성미산 레주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레주보살이오시다.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나? 아, 연애 상담을 좀... 보자 어디 보자. 이름이? 김솔지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이러이러하니까 이때고 인상이 저러저러한 걸 보니 쓰고 조로조로한 티에 요로요로한 제이까지. 그 장군님께서 자네가 ESTJ라고 그러시네? 네, 맞아요. 소문대로 영험하시네요. 우리 레주 장군님은 틀리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솔지씨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이설희입니다. 설희씨 MBTI는? ENFP입니다. 그래요?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네, 저희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그냥 커뮤니티에서 같이 알게 돼서 지금까지 연애하고 있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시네?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둘 다 나이는? 제가 2살 연상이고요. 저희는 30대 중후반 커플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기로 했다 했으니까 뭐 미국에서? 네. 저희 내년에 괌에 결혼식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연애 상담을 할 게 뭐가 있나? 사실 그 ENFP인 설이랑 저는 아까 맞추셨던 것처럼 ESTJ니까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요. 자기네 둘이는 좀 서로 노력이 필요한 궁합이라고 하시네, 우리 장군님께서. 일단 외향적인 서로의 성향 외에는 둘이 모든 게 다 다르잖아. 네. 아무래도 좀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보이고, 어쨌든 결혼은 그대로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찾아온 건가? 네네. 근데 자기 원래 이런 거 안 믿잖아. 그죠. 사실 저는 신점도 처음이고 사주나 타로 같은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사주는 제가 뭐 누군가가 권한 적은 많아도 사실 못 믿겠어서 안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당장 저희가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게 저희한테 필요할지 조언이 좀 필요한데 제가 사실 상담도 저희가 받아봤어요. 심리 상담도. 근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찾아봤더니 여기가 후기가 좀 많이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뵈러 왔습니다. 일단 뭐 후기를 보고 왔다고 하니까 믿고 듣는 레주 장군, 우리 장군님 또 워낙 잘 보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보자. 자기는 좀 꼰대 아저씨의 전형적인 타입이잖아. 윗사람한테 엄청 깍듯한데 약간 공격적인 성격이랄까? 네. 워낙 근면 성실하고 현실적이면서 꼼꼼한데 그 친구는 설희 씨라 그랬나? 네. 설희 씨는 완전 자기랑 다 반대일 거란 말이지. 네. 둘이서 있었을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 그런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설이가 아무래도 애교도 좀 많고 저한테 좀 얘기도 제잘제잘 잘 하고 그러는데 제가 설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많이 못 해주는 편도 있고요. 설이가 사실 이해를 해주곤 있는데 그래도 사실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이의 생각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일단 ENFP 설희 씨는 아주 그냥 톡톡 튀는 매력 덩어리잖아. 네. 그래서 그 자유분방함이 너무 매력적이고 막 해맑고 끊임없이 막 공상하면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난리 버지를 치는데 근데 자기같이 계획적이고 뭔가 약간 로봇인지 사람인지 가끔 인간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철두철미한 뭔가 MFP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르게 자기랑 너무 다르게 막 계획적이고 막 노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게 다 계획에 들어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루뭉실하고 몽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수 있고 설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굳이 필요 없는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막 다 하는 게 이해가 또 안 가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자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르치려 드는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조금 힘들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워낙 약간 존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저를 존경하고 있다고요? 설이가? 왜냐면 이제 자기 개발이나 막 일, 연인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말하자면 순정녀랄까? 이 시대에 다시 없을? 그리고 막 그렇게 까먹고 덤벙거리고 막 이러는 거 잘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근데 좀 잔소리가 심해. 네, 설이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다. 의지하는 것과 별개로 자기가 좀 약간 구속하고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야.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그게 좋지만 조금 힘든 거지. 그렇군요. 그리고 네. 둘이 일단은 같이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이 살고 있는 부분에서도 약간 뭐랄까 집 정리하는 거나 막 이런 청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다고나 할까?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아니, 자기는
항상 다 깔끔하고 딱 정돈이 되어 있어야 이제 항상 그런 정리도 다 계획으로 딱딱딱 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안에 무조건 정해놓은 걸 다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거를 계속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잔소리를 하고 집에 대해서도 약간 뭐 있다 보면 좀 어지러질 수도 있지라고 이제 설이는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계속 치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둘이 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 자체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되게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이가 약간 상처받을 때가 있어. 네. 그리고 설이가 상상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상황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네, 좀 그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서 저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맞아. 그리고 일단 그 친구 워낙 애정 표현도 잘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표현도 잘 안 하잖아. 리액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만큼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고 그다음 뭐 집안일 같은 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좀 괴로울 수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도 괴롭지 않은데 이제 둘이 이게 타협점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같이 사는 결혼이라는 거는 약간 라이프 사이클이 좀 맞아야 지내기가 편하단 말이지. 라이프 사이클이요? 그치. 왜냐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약간 좀 설거지 같은 것도 좀 쌓여있고 청소도 그냥 대청소하는 날 하루만 해도 괜찮은데 자기는 그 청소나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자잘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대청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런 거 자체가 머릿속에 없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자기는 그거를 약간 나의 방식을 무조건 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를 나의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지.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막 너무 뒤처리를 많이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니까 쉽사리 지칠 수가 있고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놔두면 내가 좀 이따가 할 건데 너무 미리부터 앞서가지고 막 다 해버리니까 나는 할 게 없는데 막 잔소리는 들어야 되고 아, 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부딪힐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군요. 네. 자기의 노력을 일단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사항은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죠. 네.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변화가 잦으니까 자기는 그걸 좀 따라가기가 버겁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따라가기 버거운 거 말씀이시죠? 그래도 저는 사실 그냥 설이를 만나서 좀 재밌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만 변화하는 거를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잖아. 그렇죠. 설이 한정이죠. 이거는. 네. 그러면은 설이가 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준다면 네. 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윤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설이가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하니까. 하지만 설이가 지금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이의 톡톡 튀는 그런 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둘이 이제 지금 좀 많이 지쳐있다 내가 그랬잖아. 네. 그 지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뭘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설이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고 저는 그때는 해야 할 그것이 있고 그치, 우선순위. 네, 그 부분이 항상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거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이랑 나누는 감정적인 교류의 면에서 조금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둘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내가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네. 그때 이제 서로 약간 자기가 말하는 그 부분을 설이가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조심해서 말하면 되는 거죠? 그치. 네. 자기가 이제 약간 내 사람에게 관대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뭔가 공감을 해준다거나 리액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구구절절하게 그에 따른 자기의 입장이나 상황을 혹은 기분을 공유해주지는 않잖아. 네. 그냥 수긍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방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둘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 많이 해소될 거라고 하시거든? 근데 공유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감정이 더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리액션을 나름대로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잖아. 네. 그치? 그 노력을 하다가 약간 생각을 놨을 때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좀 당황을 해. 아니 기껏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들을 다 닦아놓은 줄 알았는데 계속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낙기 신꿈꿨도 이렇게 막 얘기했어. 아, 네. 그래서 막 이제 어떤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막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막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뭐라 그래?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잖아.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자기가 막 좀 신경 써야겠다 하면은 아 그랬구나 무서웠겠다 뭐 아니면 재밌었겠다 네. 이 정도가 끝이잖아.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하게 더 길게 무섭겠구나. 아니 뭐 무서워. 자기야? 네. 자기 네네. 정신 차려봐봐. 네네. 무섭겠구나. 내 품에 안겨? 아니 자기 네. 네네. 고장났어 지금 또. 예. 무서웠겠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 자기도 뭐 꿈 꿨었던 거나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건 예시야 자기야. 아, 예. 예시.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해주라고. 아, 무서웠겠구나. 나도 귀신은 무서워. 그치. 그 정도만 해줘도 FP 네. 친구 바로 물개박수 치면서 아, 내 말에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친구는 1절 끝나면 10절까지 계속 하는 친구니까 네. 계속 이제 또 그동안 꿨던 모든 귀신 꿈 얘기를 다 들어야 될 수도 있어. 아, 네. 하지만 견뎌. 알겠습니다. 그것이 네. MFP의 뭔가 그런 톡톡 튀고 매력적인 친구를 사귀는 자기의 숙명이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막 계속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막 1절부터 10절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밥 먹을 때 그렇게 막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속 얘기를 항상 막 이렇게 쉽게 막 그냥 어제 반찬 뭔지 물어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딱 각 잡고 해야 될 때만 진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끌어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뭐 어디 갔어. 설이 없이.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저녁식사 먹었는데 코스 요리를 먹는 곳을 갔대. 네. 그럼 설이는 뭐라 그래? 뭐 먹었냐, 맛있냐, 맛있었냐. 뭐가 제일 좋았냐? 네. 뭐 사진 찍었냐? 뭐 이런 거 거기 하는데 뭐 자기 누구랑 그때 먹었냐. 보통 뭐라 그래? 괜찮게 나왔어. 그치.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저번에 이걸로 한번 싸웠는데요. 싸울 때 나랑 얘기하기 싫냐고 설이가 그치. 물어봤습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원하는 대답을 어느 정도는 서로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대해 방식이 너무 담백해. 아, 네. MSG도 좀 쳐주고 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진짜 소금이랑 후추밖에 안 넣는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MSG랑 미원이랑 뭐 다시다까지 다 쓰는 친구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에 있어서 자기는 약간 이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다 말해야 되나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거고 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공유해주지 않지? 너무 서운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설이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고 설이는 뭔가 저를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게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설이는 일단 고집을 조금 줄이라고 해. 아, 고집을 줄여라. 네. 둘 다 사실 약간은 고집이 좀 세거든? 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뭔가 억압되는 것 같은 상황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애정어린 잔소리 같은 거를 했었을 때 그 친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원만하게 받아들이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렇게 좀 바로 좀 그때 이제 기분파다 보니까 조금 톡 쏘아 붙일 때가 있어.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약간 서로 조심조심해서 내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둘이 서로 존댓말 쓰는 거야. 아, 네. 안 쓴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둘이가 약간 지금은 편하잖아. 네.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편하지만 편안한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편한 거랑 편안한 건 다르거든? 아, 네네. 내가 누누이 말하는 게 있어. 항상 그 약간의 그 선을 항상 이렇게 탁탁 지켜줘야 되는데 이 연인들이 이 선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이 MBTI를 궁합을 보러 오고 뭐 친구 썸녀랑 잘 될까요? 저 이 친구 좋은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제게 될까요? 저 이 친구랑 잘 돼보고 싶어요. 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 항상 그 딱 낄끼빠빠를 딱 잘해야 돼. 알잘딱까센하게. 아, 서로에게요? 네. 그치. 근데 자기도 이제 그 편안하다 보니까 약간 잔소리도 예전에는 한 1단계 정도로 했는데 지금 한 10단계로 해도 잘 안 먹히니까 네. 점점 더 말을 세게 한단 말이야.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둘이 서로 그런 고집 부리는 거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설이에게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기가 너무 항상 지금 결혼식도 보니까 약간 벌써 이미 다 완벽하게 계획 다 짜놓고 그 계획대로 딱딱딱딱딱 안 되면은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타입인데 조금 내려놔. 안 그래도 설이 성격이면 괌에 가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지금 플랜 D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 계획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을 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사고방식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존댓말 쓰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정말 뒤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존댓말 쓰는 거는 안 돼. 알겠습니다. 뭔지 알지? 서로 딱 존중하면서 내년에 결혼도 잘하고 요번 고비만 조금 넘기면은 둘이 충분히 잘 맞춰서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할 수 있다고 장군님께서 그러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 리액션 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결혼 생활 잘하고 올해 마무리도 잘하고 내년에 딱 결혼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덕담 감사합니다. 네, 뭐또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리님, 그거 알아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네, 그리고요? 아, 저기요. 마저 말해주셔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연재와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날따라 울리지 않은 알람 때문에 늦잠을 자 엄마한테 엄청 혼난 아침이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늦잠을 잔 나를 탓해야지. 그렇게 나를 달래며 서둘러 하던 등굣길에 우연히 그 아이를 보게 되었다. 저기 뭐 도와줄까? 아, 혹시 내주초 어떻게 가는지 알아? 혹시 길 잃어버렸어?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이 아직 익숙하지 않나 봐. 내주초? 저기에 있잖아. 어디? 아, 그러네. 등 뒤에 목적지를 두고선 길을 잃은 연재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하루 종일 헤맸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나도 학교 와야 했는걸. 근데 전학생? 응, 오늘부터 다닐 예정이야. 근데 몇 학년이야? 나? 6학년. 나랑 동갑이네. 몇 반이야? 6학년 3반. 너는? 아, 나는 일단 교무실 가봐야 알 것 같아. 아, 교무실은 2층으로 가면 돼. 이 계단 올라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쭉 꺾으면 보일 거야. 고마워. 아, 맞다. 이름을 안 물어보고 갈 뻔했다. 난 김현재. 너는? 난 박수연이야. 반가워. 너랑 같은 반 되면 좋겠다. 연재의 바람이 통했는지 우리는 같은 반이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연고지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온 연재는 그렇게 나의 단짝이 되었다. 우리는 6년 내내 그러했던 사이 마냥 늘 붙어 다니며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연재는 다정하며 재치 있는 아이였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챙길 뿐이었다. 저기에 있는 구름 무게가 1000톤이 넘는데 근데 어떻게 떠있지? 신기하다. 늘 자유로운 연재는 마치 바람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은 아이였다. 부모님의 기대감을 받으며 실패 하나 없이 살아야 하는 나였기에 그녀를 보며 자유로움을 느끼던 그때부터 연재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건 필시 우연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첫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간직하게 되었다. 변함없이 그녀와 늘 붙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연재는 아버지 일로 가족 모두 외국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나 또한 중학교 배정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서로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자리 잡은 채 각각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문학을 사랑하며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싶어 했던 나는 세월이 흘러 서울에 있는 대형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새 나이가 든 부모님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길 바라셨고 자식을 품 안에 끼고 같이 내려가길 원했던 엄마의 바람은 현실적인 나의 출퇴근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부모님이 떠난 서울에서 첫 자취가 시작되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엄마. 이제 짐 풀고 있어요. 중요한 짐은 미리 옷장에 넣어놨고 나머지 자잘한 건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고 갔어요. 아, 월세는 미리 넣어놨어요. 까먹을까봐 자동이체도 해놨고요. 네,
밥은 옷만 정리하고 나가서 먹으려고요. 아니, 벌써부터 배달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삿날이니까 짜장면 먹어야 하잖아요. 아이, 다른 날엔 밥 잘 차려 먹을게요. 에이, 엄마 딸 못 믿으면 어떡한담? 가을바람이 산들거리며 도심의 거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엄마와의 전화통화를 하다 무심코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단풍잎 속에 서 있던 그녀. 어릴 적부터 누굴 만나도 심드렁하게 만들었던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녀, 김연재. 커다란 서울 이 도시에서 이 작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혹시 김연재? 아, 수연이 너 맞구나. 오랜만이다. 그녀가 맞는지 두려운 마음을 안고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놀랍게도 연재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뭐야, 서울엔, 아니지, 한국엔 언제 들어온 거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번에 한국 지사로 들어오게 됐거든. 아, 계속 외국에 있었나 보네. 잘 지내고 있었어? 그냥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지. 너는 요즘엔 뭐하고 지내? 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책 좋아하더니 결국 책 만지는 일을 하고 있구나. 멋지다. 너다워. 그래? 엄마는 경영학이나 복전하지 되도 않는 문과라고 한 소리 하시던데. 너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셨잖아. 그래도 자기 법벌이하고 사는데 뭐라 하실 건 없다 생각해. 너는 요즘 무슨 일 하고 지내? 나 외국에서 건축 전공하고 지금 건축가로 지내고 있어. 건축가? 아, 내 기억엔 건물이 다 똑같다고 길 헤매던 너였는데. 건물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런가? 어느 순간 건축에 흥미를 느꼈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 길에 와 있더라고. 부끄럽지만 상도 작게 받았고 상을 받다 보니까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 지금은 길도 엄청 잘 찾고 건물도 잘 알아봐. 그렇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구나. 멋지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거지 뭐. 너도 멋있어. 우리는 언제 연락이 끊겼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치 시간의 벽이 없었던 것처럼 금세 친해졌다. 늘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 15년이 지나 만난 그녀는 어릴 때의 얼굴이 남아있지만 이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있었고 자유로워 보였던 그때보다는 잔잔해졌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나 종종 먹고 싶은 음식이 2인분이라 아쉬웠는데 이제 수연이 너랑 먹으면 되겠다. 그럼 오늘 등갈비찜 먹는 건 어때? 나 너무 먹고 싶었거든. 연재도 나도 가족 하나 없이 서울에 홀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회사 생활과 삶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국제 건축가 인터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나는 파트너 건축가로 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연재도 내가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다. 오늘도 밤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수연이 너도 회사잖아. 아, 맞다. 할 수 없지.
마감이 코앞인걸. 한국의 워라벨이 지옥이라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한국의 야경을 빛내는 1인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 정도로 내 존재가 빛나는 걸 바라진 않았는데 말이야. 아, 이번 일 잘 끝내면 밥 한 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꽤 큰 프로젝트라서 회사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대. 이번에 마무리되면 나 휴가도 받을 것 같아. 국위선양을 한다느니 뭐라느니 사람들은 너무 기대하는 걸 잘해. 부담 갖지 말고 하자. 네, 그럽시다. 일단 수정본 보내놨으니까 내일까지 확인해줘. 이미 수정본 피드백 드렸습니다. 담당자님. 벌써? 잠도 못 잤다며. 너랑 하는 첫 프로젝트인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빠짐없이 해주는 피드백이라니. 연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를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었다. 일단 여기부터 수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너무 딱딱하다 싶은 부분은 구어체로 바꾸긴 했어. 좋아. 수연이가 더 프로니까 잘해주겠지. 우리 2사람은 인터뷰를 위해 자주 만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설렘은 다시금 가슴속 깊이 피어났고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서로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변함없는 미소 속에서 점점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연재는 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있었고, 나 또한 연재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재에게 해외 발령 소식이 전해졌다.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었지만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 서로를 이렇게나 가까이 있게 된 후 다시 멀어질 수 없었던 우리는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답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언제든지 답이 나온다면 얘기해줘. 미안해. 금방 마음을 못 잡아서 너까지 힘들게 하네.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걸. 나라도 그럴 거야.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말하는 연재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 나의 욕심으로 붙잡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게 맞을까? 마음이 심란했다. 꽤 긴 시간을 고민하던 끝에 연재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기회가 온 걸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게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라 생각해. 근데 그때는 수연이 네가 없었잖아. 지금은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 없이는 그 프로젝트도 어떤 것도 나에겐 의미가 없어. 하지만 너에게 꽤 큰 기회잖아.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잖아. 나 알지? 실력 좋고 능력 좋은 거. 지금의 나에게도 찾아왔으니까 다음번에도 기회가 찾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날 믿어, 수연아. 확고한 눈빛을 한 연재의 선택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결심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건 서로의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연재는 보란듯이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나와 연재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서로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변함없는 미소 속에서 점점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나는 연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연재 또한 나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다. 네, 이렇게 수연이와 연재의 이야기로 저희 올해 언어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가 끝이 났네요. 네. 와, 어떠셨어요, 이번 이야기는?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차분한 게 제일 힘든 블루님.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마 이 코너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SNS에 투표가 안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언니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저희 기억나시나요? 11월 말에 저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홍보를 했었던 혼자여도 괜찮아 공개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공개 방송에서 실제로 공개 방송에 오셨던 언니들은 이 드라마를 미리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했던 역할을 루나가 했었죠. 맞아요. 네네네. 루나님이 하시고 네. 저는 그때도 연재였어요. 네, 그래서 할애 버전 수연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실제로 참여하신 언니들께 투표를 받고 그 투표대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투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꿈에 그리던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인연. 하지만 해외 발령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과 사랑. 고민이 된다. 요거를 사실 저희는 투표 내용을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딱 얘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앞에 부분을 두 분이 연기를 따로 하셨어요. 맞아. 그러다가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고 선택하세요였거든요. 맞아. 어떻게 할까? 당신의 선택은. 진짜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하러 해외 간다 아니면은 한국에 그냥 남아서 사랑을 지킨다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선택지는 뭐였죠? 내가 이 꿈을 위해 달려왔는 걸 일은 중요해. 그렇게 프로젝트하러 외국에 떠나는 그런 선택지와 두 번째는 지금의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어. 네, 이렇게 한국에 남는 거였는데 그때 꽤 많은 비율로 투표가 결정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저 압도적인 비율로 제 기억으로도 그 두 번째 선택지죠. 지금의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한국에. 사랑꾼 언니들이 오셔가지고. 네, 뭐 이유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100%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일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사실 이게 꿈에 그리던 첫사랑과의 재회고 어떻게 이 운명 같은 재회를 내팽개치겠냐 이런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첫사랑 빨이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첫사랑 아니고 뭐 그냥 전애인 정도면 사실 바로 떠나죠. 그럼 가고 뭐 나중에 운명이면 또 만나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진 6학년 때 헤어진 첫사랑 지금까지도 누구를 제대로 못 만났다 이 정도인데 그럼 못 참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연재로서는 어땠나요? 연재하면서 두 번이나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루나 수연이하고 네. 하레 수연이가 좀 되게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하레 수연이가 더 익숙한 수연이어가지고 근데 좀 진짜 첫사랑 제외한 느낌이었고 아, 루나 수연이는 첫사랑이라고 자꾸 주입당하는 첫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마음적으로는 하레 수연이가 훨씬 더 진짜 애틋하고 약간 좀 감정 몰입이 조금 더 잘 됐고 뭔가 나 믿지? 나 진짜 능력 있는 여자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고 루나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리채 쥐어서 끌려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뭐야, 루나님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루나님 일단 고멘나사이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루나님의 호흡이 되게 빠르시고 또 맞아, 그게 또 맞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보니까 네네. 좀 긴장도 되고 루나님이 끌고 가는 곳에 이제 끌려가야 되는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쵸. 연재가 사실은 근데 가냐 마냐 선택하는 거기는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또 저에게 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온전히 저에게 선택권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야 일이야 선택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걸 존중할 거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다 보니까 더 약간 마음의 갈등이 좀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갈등이 좀 있었군요. 네, 조금 있었어요.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몰입을 하시기도 했겠네요. 그 상황대로도. 그쵸.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하드캐리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언어화로 돌아와서 네. 그 첫사랑과의 재회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항상 매 사랑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네. 이제 만났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만났던 친구가 제가 정의하는 저의 첫사랑이거든요. 진짜 가장 가슴 저리게 사랑했어가지고 네. 약간 그 감수성 폭발하는 어린 시절에 이제 중2병 왼손에 흡염룡 키우고 있을 때 만났던 네네네. 친구라서 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막 테이프에다가 노래도 녹음하고 막 라디오처럼 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다 라이브로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 모자이크 있잖아요. 4절지에다가 러브라고 써가지고 그거 진짜 손 많이 가는데. 색종이 완전 네. 노란색과 빨간색 글씨로 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거 다 찢어 붙여야 되고. 네, 맞아요. 진짜 요따만하게 더 붙였거든요. 작게? 진짜 조그맣게. 그러면- 펜 뚜껑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서 진짜 그거 완전 오래 걸릴 텐데. 진짜 참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라서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하고 그 약간- 친구분이랑은 연애를 하셨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다 했었다. 그 친구랑 저랑 장거리였어가지고. 근데 서로-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귀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30 며칠일 되던 날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 그날 초면이에요. 대박. 그랬구나. 근데 100며칠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랑을 싹 틔우다가 이제 네. 시버 러버라고 하죠. 네, 그쵸. 사이버 연애 계속 하다가 네.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또 한참 어려가지고 저 중학교 한 2학년인가? 전 중3이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고 걔는 중3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하고 맨날 막 엄청 진짜 애틋하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사랑을 했네요. 네. 키우다가 한 296일 정도 되는 날 헤어졌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 헤어진 게 이제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저희 둘을 이제 앉혀놓고 네. 여자랑 여자는 친구밖에 될 수 없다. 헤어져라.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하랴 일어나 나가자. 이래서 바로 손 잡고 바로 착 나갔거든요. 박력.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을 나가요. 뭐야 이 스토리는. 네.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내는 이제 지방으로 제가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친구의 학교를
기억하셔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학교를 기억했다보다는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을 기억하셨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땡땡땡이라는 친구 있냐고 전화를 다 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의 학교가 추려졌겠죠? 네. 그 친구가 또 이름이 조금 특이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김민지 이런 거였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친구 이름이 별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은 그쪽 지역에서는 그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나 봐요. 아,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흔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바로 그 걸렸어요? 친구는 이제 평일이니까 그 친구는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차역에 내려서 그 친구 학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차역에 체육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친구하고 바로 갑자기 타래요. 네. 근데 체육 선생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와. 그리고 제가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거기다가 두고 저 혼자 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얌전히 탔죠. 그래갖고 이제 교장실에서 한 3시간 정도 교장 선생님이랑 그냥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호로호록 마시면서 알로에 주스 같은 거 마시면서 숨 막히는 정적을 있었는데 엄마가 도착하고 한 1시간 정도 후에 오셨어요. 그냥 바로 거의 쫓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출 이제 이 에피소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딱지가 계속 오는데 속도 위반 딱지가 진짜 뻥아니고 한 8개 정도가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자동차로 기차 속도를 내신 거예요. 와, 진짜 제대로 잡아오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출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따끈따끈할 때 바로 잡혀 들어왔거든요. 24시간이 뭐예요? 가출한 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나절도 안 됐고 한 6시간 이내로 잡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그 제가 그 준 모자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박박 찢으면서 우리 헤어지자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 종이를 그냥 이렇게 날렸거든요. 제 눈앞에서. 제 가슴이 진짜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별을 통보당했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 그 친구가 그걸 다시 다 주워서 다시 다 붙여서 제 사랑을 이제 다시 간직했다는 후일담을 들었지만 저의 가슴은 이미 갈갈이 찢겨져서 내 사랑이 끝나버렸다. 아, 진짜 어머님께 한마디 보내보실래요? 그렇게 속도 위반 딱지를 하셨지만 가져야만 했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블루님은 당신의 자식이십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서울에서 진짜 저 클럽에서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 예전에 저 한번 방송에서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시구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 블루 전 여친들 모여라 하는 그 모임 날 그 친구도 왔거든요. 네. 어떻게 그날 다 모였대요? 모르겠어요. 그때 실제로 그분이랑은 직접 만나셨어요? 인사를 했다거나. 네네네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약간 땡땡땡아 이러면서 안녕 잘 지냈어 이러면서 근데 각자 서로의 애인과 함께 와서 그냥 약간 우연처럼 이렇게 마주하고 그냥 좋아 보이네 그래 너도 잘 지내 이렇게 해서 그냥 헤어졌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었는데 딱히 그럴 만큼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실은 시간도 시간이었고 이제 각자 연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런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그쵸. 그 친구의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뭐 연인이 없었으면 또 몰라. 맞아요. 그랬으면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애인이 있었고 그 친구도 애인이 있어서 근데 진짜 좀 그때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또 지방에 어디
기차를 탔었을 때 음. 그 기차역에서도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뭐지 아예 이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건 운명이라고 보통 생각은 하는데 타이밍이 맞아요. 계속 안 좋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애인이랑 여행을 또 다른 그 다음 애인이랑 아.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애인이랑 또 사귈 때 한 번은 또 만나고 모든 애인을 소개시켜주게 되는 과정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근데 다행히 막 애인이 잠시 화장실을 갔을 때라든지 막 약간 이랬을 때 이렇게 마주친 거였어서 저는 그때 솔직히 다짐하게 했거든요. 딱 한 번만 더 만나면 진짜 무조건 얘랑 사귄다. 무슨 상황이었어도. 네. 무슨- 그 만나는 누가 됐던지 이건 진짜 운명이다. 완전 데스티니 확실. 근데 아직 못 만났어요? 네. 아무 못 만나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운명까지는 아니고 우명 정도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루님은 저를- 그럼 혹시 첫사랑 제외? 전 재회랄 건 없고요. 첫사랑이랑은 사귀었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냥 안부 연락은 계속 그 했었고요. 생일 예, 그러다가 그냥 잘 살 거라는 것만 알고 결혼한다는 얘기만 듣고 끝나서 뭐 결혼하셨다는데 더 뭔 연락을 하겠습니까? 확실히 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일과 사랑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수연과 연재의 상황이라면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 거라서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일 때문에 이 사랑을 끝내게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은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조건 사랑 이건 아니고요. 근데 뭐 그거 말고 자잘한 문제는 사실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한다면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일이 우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은 어쨌든 내가 좋아서든 뭐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특히 그중에서 뭐 레주파나 이런 것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는 연인을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 항상 그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어요. 누구 막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게 좀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떠실 것 같아요, 블루님은?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연재라면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면 발휘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뭐 인터뷰도 할 정도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러면 수연이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책임진다? 네. 저를 따라서 넌 그냥 이제 거기 가서 너의 또 새로운 자아를 찾아보자. 나와 함께 떠나자. 해서 근데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연이가 근데 나는 사실 이 일이 좋아 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 수연이가 그렇게- 바로 당장 때려치고 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책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으로서 꼭 출판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맞아. 프리랜서로 컴퓨터만 있으면은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다면 할 수도 어디서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작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편집자나 이런 분인 것 같으니까 해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제 해외에서 뭔가 뭐 학교라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좀 회유해가지고. 근데 난 해외가 싫어 이러면요? 난 해외로 나가는 게 싫어. 어려운데? 해외로 나가는 게 싫어? 나는 한국 문화가 좋아. 해외 문화를 적응하는 게 싫어. 이러면. 그렇다면은 헤어져야. 이제 일단은 헤어지지 않고 사귀는 상태에서 장거리. 네, 장거리가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이 생활권이나 흐르는 시간이 낮과 밤이 다르면은 맞아. 너무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일단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좀 떨어져서 장거리를 해보고 생각해보자 다시. 다시 우리의 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바로 헤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고 나서 떨어져 봤는데 그러면
나는 떨어져 봤더니 그냥 일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 봤더니 아니다, 나는 네가 있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해외면은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연재라면 저도 제가 능력이 되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제가 데리고 떠나서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그걸 원한다면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오늘 희망편이라고 하시더니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근데 자꾸 만약에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저도. 저희 계속 얘기하면은 끝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LI 코너로도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다음 코너로 일단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언어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다음에 언젠가 되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저기요, 눈 좀 떠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눈 떴으니 이제 LI가 되었나요?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오프닝에서 조금 달랐어요. 눈 떠보니 LI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뭐였죠, 블루님? 눈 떴으니 이제 LI가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 총정리 특집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LI 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는 저희 레주파 역사상 처음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각 잡고 한 코너는. 네. 그래서 좀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퀴어분들을 모시고는 많이 이렇게 저렇게 게스트로 얘기를 해봤지만 아니면 아예 퀴어 관련된 분들 근데 그냥 LI 분들만 모셔서 얘기한 거는 처음이라서 저도 되게 어떻게 되려나 되게 고민도 많이 되기도 했었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올해 마지막 녹음일이 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상상을 못했다. 네, 그래서 약간 저희도 그 LI 게스트분들처럼 뭔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럼 일단 하래님부터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래이고요. 네. 네, 마포구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입니다. 저는 LI이자 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네. 블루님은 자기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I 게스트로 온 블루입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도 30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 너튜브에서 활동도 이제 저희 커플의 일상을 담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낡고 지친 직장인. 네, 이렇게 저희도 게스트가 되는 거는 되게 그 신입 방송 이후로 처음 아니세요? 게스트 그쵸? 입장인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LI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게스트인 기분을 잠깐 느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동안 10분 정도의 LI를 모셔봤더라고요. 꽤 많이 만나 뵀네요. 네네. 그래서 2분씩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분이 오셨었는데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LI 분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블루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LI 분이 총 4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제일 저희 게스트분. 첫 게스트로 나와 주셨던 네네. 두 분이 이제 LI 데뷔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한 분이 LI 데뷔 방송을 하셨고 재단에서 LI를 나오셨고, 실제로 네. 이제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분 분도 이렇게 나오셨고, 두 분이 네. 나오셔서 그 두 분이 이제 첫 게스트이시기도 했고 네. 너무 그 수려한 말빨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영화 보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저 막 계속 도사님 강림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그 두 분이 기억에 엄청 강렬하게 남았었고 첫 시작을 저희가 제대로 임팩트 있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망고니까 그 너튜브 네네네. 그쵸. 게이 부부님 네, 망원댁 커플분들 맞아요. 나올 때. 네, 그 두 분 네. 오셨을 때도 너무 뒤집어지게 재밌어가지고 그쵸. 그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LI이시기도 하겠지만 LI로서보다는 저희가 특집 코너로 했었죠. 네 맞아요. 퀴어 그렇게 해서. 부부로서의 네. 약간 그런 부분들과 그냥 두 분이 또 텐션도 워낙 좋으시기도 했고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팬으로서 실제로 영접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성덕된 느낌이어서 저 그때 사인도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킴님이랑 백팽님한테 맞아요. 사인 받고 사인 받으시는 것도 찍혀 가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즐거웠어서 네. 그 두 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인 LI분 그때 한번 나오셨었죠. 네 맞아요. 이제 완전 진짜 찐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인터뷰를 당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이제 다시 또 픽했던 저의 친구까지 이렇게 네. 세 분이 가장 세 네. 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리님은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LI 분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진짜 저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기억에 다 남고요. 그거 말고도 진짜 정말 평범한 LI 분들의 이야기들이 저는 잔잔하게 그냥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지난달에 나오셨던 까마귀님의 이야기가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 인류학자로서의 그 시선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어차피 LI분들, 그냥 평범한 LI분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LI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으니까. 라는 거를 좀, 알리고자 이 코너를 기획한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게스트, 정식 게스트 분이 인류학자 분이 나오실 줄은 몰랐고, 그분이 하신 얘기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퀴어 성소수자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소수 민족 연구를 하셨다가, 이렇게 성소수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혐오 표현이나 여기서 사용한 혐오 표현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그게 한동안 되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맞아요. 하리님이 그때 저한테도 한 3번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2-3번 정도.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러고 나서 저희 그냥 또 행사한다고 바로 만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LI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저도 이 방송을 하고 게스트로 모시면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LI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시간이 안 맞거나 이렇게 일정상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만이 LI가 아닌 거는 언니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었던 게 그 오빠가 맞아요. 퀴어셔가지고 퀴어이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LI로서 든든한 동생이 지원군이죠. 네. 동생분의 이야기도 너무 뭔가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 맞아요. 다 여러모로 너무 이게 다 이렇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당연하고 숨쉬듯이 일상적인 거고 공기같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너무 감사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약간은 조금 열이 받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 그런 분들과 또 아닌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라져 가고 있고 나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다? 고무적인 일이다? 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퀴어들의 가족이 LI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퀴어의 가족들이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쵸. 알게 되었을 때 LI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한
드러낸 포비아가 되거나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정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정체화 이후에 저희의 맞아,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뭐 아니면 도 중에서 LI가 되신 분들을 저희는 열렬히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싶고 사실 그게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약간은 씁쓸하다. 네, 씁쓸하죠. 보통 특히나 내가 믿고 커밍아웃을 했다면 아우팅도 아니고 커밍아웃을 했다면 믿었으니까 얘기한 건데 나를 이렇게 혐오하고 부정하고 나의 가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누군가 내 가족이 퀴어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정말 원래 LI가 아니셨어도 그냥 LI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엄마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뭐 이렇게 내가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고 했을 때 그 자식이 심지어 그런 부모들도 많잖아요. 내 자식이 뭐 되게 범죄를 저질러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뭐 죄는 뭐 지은 건 알겠지만 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얘기는 하면서 단지 범죄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퀴어라는데 그게 범죄자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인드보다 더 안 좋을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서 저도 그때 그분께서 이제 내 오빠가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LI가 되었다라는 게 되게 마음이 뭉클한 부분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자연스럽게 LI가 되신 분들도 있었고 퀴어이면서 LI임을 드러내신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LI 코너를 진행하면서 저는 주변에 LI들이 그래도 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블루님은 초반에 그렇게 별로 없다고 하셨었던 기억이거든요. 맞아요. 네, 주변에 저희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블루님도 LI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뭔가 LI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생각했던 게, 네. 전 주변에 제가 LI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비퀴어인 친구들은 사실은 다 LI인 거예요. 왜냐면 저를 어쨌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뭔가, 사실 근데 저의 친구들은 되게 수동적인 친구들이라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앞에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그냥 든든하게 제 등 뒤를 지켜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LI가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식하지 못했을 뿐 그들도 사실은 LI였구나 라는 것을 방송을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LI가 많아졌다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LI들을 새롭게 찾았다. 정의할 수 있는 비런 게 생겼어요. 기준이. 그 필터를 네네네네. 장착하게 되었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 처음에 이 코너를 같이 할 때는 블루님이 약간 LI라는 그 용어가 되게 엄청 크게 그 용어를 되게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긴 했거든요. 맞아요. 좀 무겁고 뭔가 조금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이 방송을 저도 진행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LI들을 대비시켰잖아요. 맞아요. 되게 가볍고 정말 별거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원할 수 있고 맞아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너무 쉽고 간단한 그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LI에 대한 무게감이
거의 한 0g 정도로 몹시 가벼워졌어서 하리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딱 맞아요. 저는 되게 그 뭔가 용어를 무겁게 생각했죠. 좀 크게. 되게 뭔가 되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조건 나서야 되고 막 외쳐야 되고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선구자여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는데,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엘라이가 되게 많고 우리 모두들도 다들 엘라이가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엘라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퀴어 되기보다 엘라이 되기가 훨씬 쉽다. 그렇죠. 퀴어 되는 거는 퀴어 아무나 못 됩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맞아요. 퀴어는 옮는다고들 하시는데 그건 옮는 게 아니고 퀴어임을 깨닫는 거지. 그치. 예, 퀴어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퀴어인 건데. 맞아. 내추럴 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만들어지는 퀴어는 없어요. 근데 그건 가짜야. 엘라이는 될 수 만들어질 수 있어. 있어. 누구나 맞아. 원하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답니다. 네, 엘라이가 되시면 이런 퀴어 문화랑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엘라이도 안 하시면서 퀴어 문화에 관심 갖는다? 저 사실 그거는 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혹시 그러면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이 코너를 기획하신 당사자시잖아요. 저는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뭔가 많은 엘라이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거고, 근데 제가 코너를 이제 시작하고 좀 섭외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엘라이 분들을 떠나서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코너를 해도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게 그냥 막 선뜻 이 정도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사실 저희도 마포 FM까지 오셔서 해야 되는 거고 위치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맞춰서 출연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출연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출연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조금 아쉬웠다? 네, 그런 게 제일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뭐 혹시 블루님은 아쉬우신 거 있었나요? 저도 하리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장소 내에서 뭔가 이런 방송 출연 자체를 막 꺼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쉽사리 목소리만 노출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약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지 그 게스트분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섭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밌었죠. 되게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매달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설레임과 그런 뭔가 도키도키한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저희가 인터뷰지가 물론 제가 즉석에서 갑자기 애드립으로 물어보는 것들도 되게 많긴 했지만 네. 기본적인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엄청 성실하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다 열심히 작성해서 해주셨고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그냥 고민도 되게 많이 저희가 질문지를 먼저 드리니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해오셔서 저희가 생각한 거 그 이상으로도 막 고민을 해오셔서 맞아. 막 되게 거의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전 질문지에 따른 그런 대답들도 정말 모두가 다 달라서 진짜 되게 다채롭고 정말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코너였다.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라이 분들도 무지개 속으로 들어오셨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저희가 뭐 시간이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지만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년간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코너를 진행한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해볼까요? 네. 저 먼저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일단 했고 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코너 기획할 때 이 코너에 저희 그 기획회의 할 때 이 코너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제가 작년 어느 매 즈음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모장에 간증. 메모장에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거 저랑 같이 해보실 분 해서 이 코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갖고 왔는데 그때 과제가 엘라의 간증이었거든요. 맞아. 엘라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가지고 엘라이를 좀 늘려보자 약간 이런 포부로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가벼움을 덜어내고 좀 코너를 진행하게 되긴 했지만 저는 블루님이랑 같이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죠? 네, 블루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저의 이 낡은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질문 그 이상으로 톡톡 튀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그게 생기를 더해주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하고 싶네요. 네. 네. 갑자기 마지막에 플러팅으로 끝내는. 플러팅. 네. 그래서 저희 플러팅을 받으신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블루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1년 동안 해본 소감이? 저도 하르님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증이 되게 많은 물음표 사냥꾼이잖아요. 네. 물음표 살인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었을 때 제가 있는 LI 회차하고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회차하고 네. 이 텐션 차이나 그다음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기까지 시간이나 네. 이제 하래님도 당연히 너무 진행 매끄럽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 공적인 대화를 하는 느낌에서 제가 들어와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훨씬 화기애애지는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래서 회차마다의 그런 매력을 저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서 몹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그냥 LI라는 그런 것 자체를 가볍고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저에게도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는 내년에 퀴어 먼스 때, 프라이드 먼스 때 이제 가서 LI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소소한 선물들을 꼭 받고 싶어서 제가 올해는 이제 부득이하게 너무 바빠가지고 끝까지 참여를 못해서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축제를 노려보겠다. 네, 다음 25년도에 이제 LI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프라이드 먼스를 온몸으로 느껴보겠다는 게 25년에 일단 저의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9월에 LI 먼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6월과 9월을 이미 꽉 채웠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걸 해주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네, 모집에 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주파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로도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 이렇게 장장 10개월의 눈 떠보니 LI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코너가 끝이 났고요. 또 언젠가 시즌2가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즌1으로 끝나더라도 충분히 즐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코너가 저는 한번 세상에 나왔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누군가가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환영이고요. 어쨌든 간에 나와주신 LI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LI분들과 퀴어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LI도 퀴어도 아니신 분들은 제가 딱히 인사를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단호해. 뵐 것 같아. 이 코너에서만큼은 인사를 전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 멘트 이제 수미상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멘트 전달해 드리면서 클로징으로 들어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하래님, 오늘 방송이 올해 언니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라니. 네. 갑자기 너무 슬퍼요. 아이고, 블루님, 울지 마십시오. 아, 근데 진짜 어른들의 말씀처럼 해가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네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블루님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뇌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을 때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물질이나 도파민 등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다면 현재 시간이 천천히 좀 가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한다면 그 시간의 속도가 좀 천천히 가게 늦출 수 있겠네요. 오, 맞아요. 똑똑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데는 아무래도 레주파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죠. 레주파 다시 듣기 들으시면서 시간의 속도를 함께 늦춰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니들. 그럼 올해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내년에도 보고요. 일단 오늘은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